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9월 9일 이스라엘이 하마스 관리를 제거하겠다면서 카타르 도하를 공습한 사건과 관련해 이스라엘과 미국이 쇼를 벌인다고 탐사 전문 기자이며 언캡처드 미디어 설립자인 댄 코헨이 RT에 말했습니다. 워싱턴은 이스라엘 공격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네타냐후가 독단으로 이를 벌여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게 다 짜고 치는 쇼라는 주장입니다. 댄 코헨은 트럼프와 네타냐후 사이가 틀어진 것처럼 국제사회에 연막을 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카타르는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무기를 보내는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댄 코헨은 이는 카타르인들에게 굴욕이라면서 미국의 무기가 카타르를 통해 이스라엘로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카타르가 주권 국가가 아니라면서 미화된 미군 기지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카타르 왕족이 큰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타르가 공습 사건 이후 긴급히 아랍 이슬람 정상회담을 개최해 이스라엘을 규탄하긴 했지만 도하의 속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극우 인사들이 장악한 이스라엘 지도부가 가자 지구에서 인종 청소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소수 세력, 특히 종교적 시오니스트 운동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시스트 신정국가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자행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제사회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조사 결과가 허위이며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에 앞서 8월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캐나다, 호주가 팔레스타인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는 이 결정이 평화와 이국가 솔루션에 대한 희망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타머가 트럼프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영국이 선해서가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압도적 다수가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만행은 누가 봐도 뻔한 사실인데다 영국의 여론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220명이 넘는 영국 의원들도 키어 스타머 총리에게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게다가 스타머의 거주지에도 시위대들이 대거 몰려가 가자 지구의 끔찍한 상황 속에서 영국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도 오타와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모두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약속의 구축을 제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주 총리 앤서니 알바니스와 외무장관 페니 웡도 공동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7일 납치된 이스라엘 인질의 석방도 촉구했습니다. 한편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대사 나디아 라시드의 시임장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인질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가자 전쟁을 멈춰야 한다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트럼프가 전쟁을 중단시키고 인질들을 구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네타냐후 정권이 미국의 무기나에 가자 지구에서 제노사이드를 벌이고 있으며 무모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하마스의 인질 석방을 바라지 않습니다. 전쟁을 계속할 구실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9월 19일 열린 유엔 총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국가 해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145개국이 찬성, 5개국이 반대, 6개국이 기권했습니다. 워싱턴과 서예루살렘, 팔라우, 파라과이 등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광범위한 파괴와 민간인 사상자를 초래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군사작전은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서방사회 내부에서도 날카로운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럽과 북미 주요 도시에서 정기적으로 벌어지는 대규모 시위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은 입장을 재검토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미 2024년 5월 28일 노르웨이, 스페인, 아일랜드는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터키, 스웨덴, 폴란드 등
대다수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엔 총회에 앞서 뉴욕에서도 많은 군중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와 팔레스타인 대량 학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에는 핑크 플로이드의 공동 창립자이자 영국의 레전드 가수인 로저 워터스도 동참했습니다. 그는 서예루살렘에 무기를 계속 공급하는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도 가자에서 자행된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에 똑같이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9월 유엔 총회는 이스라엘이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철수하고 모든 국가가 서예루살렘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로저 워터스는 RT와의 인터뷰에서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행위는 광결인 범죄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를 강에서 바다로 해방시켜야 하며 지금 당장이 아니면 너무 늦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시아권에서는 샹산 포럼에서 중국 학자가 이스라엘 장교와 영어로 격론을 벌인 것이 화제입니다. 9월 17일 샹산 포럼에 참석한 이스라엘 장교 엘라드 수요샤는 가자 전쟁의 원인이 인지를 잡고 있는 하마스 테러 분자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이 뭐라 해도 이스라엘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칭화대학 국제관계연구원 명예원장 옌 쉐통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테러 분자를 사살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와 여성들을 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여성들을 향해 조준 사격을 할 때부터 이스라엘군은 정당성을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옌 쉐통 교수는 예를 들어 은행 강도가 은행 직원과 고객을 인질로 잡았을 때 경찰이 은행 강도를 잡는 게 아니라 직원과 고객을 죽이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은 이미 7만 명 이상의 민간인을 살상했다고 따졌습니다. 이스라엘 장교가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옌 쉐통 교수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당신네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정부는 이성을 잃었고 무엇이 팩트인지 결정할 권리도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스라엘 장교가 그러면 테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따지자 옌 교수는 유엔에 가서 이국가 방안을 따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건국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엔 중국이 맞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 공화당 의원들은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등 팔레스타인 인정 움직임을 보이는 동맹 국가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정책과는 반대 방향이라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하마스의 길을 살려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우전에 이어 가자 전쟁은 미국의 패권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으며 집단 서방도 쪼개고 있습니다. 가자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드는 미국은 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인들은 이제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는 그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정의는 일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사람을 재미삼아 죽이는 이스라엘을 왜 응원하고 있는지 정신착란에 걸린 사람들이 한국에는 참 많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팔레스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데 일부 한국인들은 거꾸로입니다. 국제사회의 대세와는 동떨어진 청개구리들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